쉬었어요? 예. 여기에서 하다가 좀 멈췄는데요. 가면서 이제 좀 흐름이 끊기도 하고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를 잘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 잘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시작점이 뭐였냐면, 긴급도움발로 스님께서 이제 의문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 2001년인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조금 소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재무실에는 발전소를 했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세렉스라는 사륜구동으로 올려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 사서 그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은 우리끼리니까요. 15조이니까 뭐냐면 처음 예산 규모는 얼마냐면 3,4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3,400만 원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감할 때가 얼마였냐면 9,800만 원인가에 끝을 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출연료예요. 출연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출연자들이 출연료가 급상승을 하면서 산소음악회나 음악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규모가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2001년에 시작할 때는 3천 얼마 정도 시작할 때는 좀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2회째 할 때 법 스님하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다음 연도에는 경기도 도지사나 이런 분을 초대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 초대해서 거기에서 이걸 봤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국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예산이나 형태는 처음부터 이것이 이만큼 된 게 아니라 좀 자료가 좀 더 있어서 페이지 수가 좀 있었으면 옛날 사진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하면은 좀 좋았을 텐데 좀 그건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스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좀 까먹을까봐 제가 답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런 요령.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한 걸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음악기 자료는 없지만 해남에 있는 대흥사 말고 해남에 있는 미왕사입니다. 미왕사 예를 들면 자료가 없는데 미왕사는 예산이 굉장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미왕사의 특징은 뭐냐면 미왕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무대도 어떻게 짜냐면 지역 주민에 계신 바레트 이런 거 갖다가 놓고 이러면서 딱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그쪽에 계시는 분은 세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셔요. 대형 가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용사가 갖고 있는 초점을 잘 잡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좀 하는 부분들인 거고 오늘 관련 왜 제가 그거 미용사는 얘기를 안 했냐면 미용사는 제가 진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자료에 넣지를 않았는데 그거가 선사음악회 관련되어 있는 아주 또 하나의 또 이게 컨텐츠가 아닌가 미용사가 갖고 있는 미용사 사찰과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장님이 와가지고 깽가리 치고 이장님이 피리 불더라고요. 와가지고 파레트 막 하다가 어디 싹 가려있고 파레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대회장님들 막 박수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되는 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서 그게 잘된 행사나 그게 잘된 문화 공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난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 고유에 갖고 있는 컨텐츠를 조금씩 발전해갖고 나가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 관련되어 있는 건 지역 축제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의를 하나 또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단을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 계셔서 진각정일에는 정단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다시 또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울릉도라는 그 지역에서, 그다음에 저기 또 불교의 그 종단에 있는 그 종단에서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거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뭐냐면, 가수나 이런 친구들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젊은 거기에서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친구들이 이 기획의 시작을 할 때 같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그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 주제에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좀 그게 딱딱할 수 있는 그 주제인데요. 뭐냐면 울릉도 독도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단어에 보면 애국, 뭐 국가, 뭐 이렇게 뭐 또 일본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하는데, 이런 것이 젊은 MZ 세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친구들하고 다가가면서 이 주제를 논의할 거냐, 이런 관점에부터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행사를 할 때 어려운 점은 뭐였었냐면, 사실은 이게 장비나 모든 거를 육지에서 가지고 서울에서 가서 그 다음에 바지선 가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해서 설치하고 또 다시 같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처음에 2001년에 이걸 갔을 때, 실무자분하고 들어갔을 때 이 행사를 그때는 이제 우리문화재라고 했었는데, 그 회당문화재를 할 때 그 장소하고 다 세팅을 하고 났는데 관객이 50명, 60명밖에 안 왔어요. 그 이유는 뭐였었냐면, 그 당시 그때 그 시간에 전부 울릉도 전부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울릉도는 종교 비율이 2대8이었습니다. 2대8.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 그 안에서 비율적으로 보면 8이 기독교고 2가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갈 때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그 실무자분하고 그 항구에서 앉아가지고 너무 모험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데, 그 다음 년부터는 어떤 컨셉을 하냐면 젊은 친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융합하고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쭉 이어져서 와서 종단에서 그러한 종단에서 그만큼 또 기회를 주시고 하셔서 쭉 이어져서 와가지고 지금의 그 울릉도 대표, 그 다음에 울릉도 안에서는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행사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 중에 몇 가지들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좀 지식이 짧은데, 그러면 그 잠깐 양해를 구하고 잠깐 마이크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진격정에서 진호국가라는 의미가 뭐죠, 전사님? 불사 자체는 불교 불사 자체는 진호국가, 국가 호국불교, 그 불교의 시작이 진호국가 불사죠. 진호국가 불사라고 지금 여기 진갑정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당황하셔가지고요. 근데 그거 하고 거기 있는데, 저는 잘 이쪽에 종단 관련돼 있는 법이나 그런 걸 잘 몰랐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진호국가라는 게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이게 콘텐츠 매칭이 딱 되는구나. 거기에 젊음을 얹어주면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제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2001년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울릉도 행사지만 독도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아예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브랜드 이름을 독도 아리랑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다음에 아리랑이라는 의미와 진갑종이라는 의미와 이런 걸 다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회당문화축제로 이렇게 발돋움해 했던 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호국불교,
호곡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음악회의 테마를 가지고 출연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있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중심에 서서 진행하게. 그 친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면 항마다 다 서가지고 그 다음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종교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그 음악계 안에 버무립니다. 딱 하나만 합니다. 뭐냐면 여기 식전 행사 앞에 뭐냐면 여기 그 종단의 큰 어른이 오셔서 인사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 해서 인사말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 관련되는 거는 다 지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융합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날짜하고 분하고 얘기를 하면 그때 교회에서 협조를 잘합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오셔서 수박도 좀 주시고 고생한다. 이렇게 처음의 시작과 지금의 시작을 이 10년, 거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면서 조금씩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갈등과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융합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들었던 축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를 한번 넣었던 이유가 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량사랑 이런 부분들은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단절이 됐지만 이거는 지속적으로 젊은 친구와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호곡불교나 우리 불교의 메시지를 조금씩 계속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점이 또 뭐냐면 여기에는 전국 팔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뭐냐면 전라도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경상도에서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많아요. 그 시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렵게 하지만 7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극대화가 제일 많이 올 시기에 그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행하냐, 누가 주최하냐, 여기 진강정에는 저 불교 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게 너 믿어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들고 문화로 포교하는 장을 만드는 음악계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가치성 때문에 카테고리를 같이 넣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이어져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미역하나만 같이 한번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 강의 중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관련되어 있는 뭐 산사음악회나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미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해주실 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고 그거에 대한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승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주고 하는 그것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삶을 영역하는 게 그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하고 하는 거에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관련되어 있는 봉축 법요식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축 법요식은 우리 불교의 종단이나 사찰이나 모든 데서는 이 부분들을 안 할 수가 없죠. 뭐냐면 크게든 작게든 어떻든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쌀 공양도 같이 올립니다. 한 톨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듯 환희의 전법을 의미하는 쌀 공양입니다.
뭐가 딱 멈추네. 아니, 그 앞에서 좀 멈춰주세요. 멈춰지진 않나? 예, 요거는 이제 그 예시로 들었던 내용들인데요. 뭐냐면, 그 범축 보배식 관련되는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국가 휴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튼간에 법요식을 하면 항상 KBS가 중계를 해서 그날 70분인가요? 70분 정도를 KBS 중계를 해서 뭐 MBC도 주고 KBS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요식의 카테고리가 계속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하는 것 중에 그 부처님 전에 공부를 하는 요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법상, 법문을 하는 게 법상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를 아기 부처님 잘 보이시지 않지만 아기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서 관용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전에 좀 논란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법상 앞에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이런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같이 논의하고 정리해갖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당 앞에다가 법상 야당 법설 이렇게 만들었던 예시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건물대 요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의미를 좀 담고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조금 세련된 부분 간결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그 종단이나 사찰이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맞게끔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던 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육포공양 할 때 야외 무대에서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 육포공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뒤에 이제 화면에 나오면 모든 육법 공양물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우측 또 좌측 이렇게 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간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법요식의 이제 요소 중에 제가 꼽은 것은 아까 말했던 부처님의 이제 육법 공양을 하고 관부의식하고 법문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육법 공양 중에 이제 아까 식전에 했었던 보살 나서 쭉 했었던 육법 공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법요식이나 의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형태는 의식이지만 의전이지만 근데 그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떤 형식으로 역할을 줄 것이냐 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역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참석을 했는데 내 역할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역할이 없으면 그럼 이러면 굉장히 무책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역할을 꼭 줘야 되는 부분들로 해서 육법공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는 부처님의 고안의 육법공양을 했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자 역할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득할 때는 교도기동 중앙중앙의장 우리 불교 관련되어 있는 분하고 우원식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정각에 있는 부분을 두 분이 이렇게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헌득, 헌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할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식 관련된 여기 이제 방송에 관련되는 법의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이나 정관계 한 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종단의 최고 한 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범 이렇게 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을 좀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네, 관부의식입니다. 관부의식 관련되어 있는 것도 좀 순서를 고민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자, 총무장 여기서 멈추시고요. 원로 예. 이때 이제 그 관부에 대한 순서를 뭐냐면 바로 진행됐어요. 이제 입장을 하시고 앉았다가 일어서서 또 가시니까 부산에서 오신 다음에 바로 해서 두 입장을 하시고 바로 관부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거는 방송이나 형태나 의식은 지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결하게 그리고 여겁하게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그 목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여러분에 맞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회의의장 불영 자광대종사께서 관불의식을 봉행하시겠습니다. 관불의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냄과 신과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 정당 어른 두 분이 하시지만 지금 제가 스톱한 내용이 뭐냐면 저기 중앙에 있는 이렇게 그 스님 이렇게 물 이렇게 그 관부를 하는 의식하는 이거를 제가 용어를 순간 당황해서 까먹었는데요. 요 바가지라고 그러죠, 그죠? 스님,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데 스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순간 이렇게 막 용어나 이런 게 틀릴까봐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스님한테 여쭤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사 이러면 옛날에 진행을 하다가 저게 그 대나무로 돼가지고 약간 일본풍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긴 게 있었다가 아주 큰 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전통 공예하는 분들한테 논의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저 부분들을 좀 만들었던 건데 이왕이면 이 의식에 관련돼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투자를 하셔서 저기 어딘가에 가보니까 이렇게 중국산에서 대나무로 깎아가지고 한 거 막 이런 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거 같은 것도 예산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저런 걸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잠깐 화면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스톱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런 관부의식, 그 다음에 무슨 의식,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이야 종단에 맞게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법칙은 꼭 이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좀 문제가 걸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찰에 보면 합창단 보살님들이나 그때 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둘이 여기 서가지고 바가지를 덮어가기를 죽는데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바꿨냐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종무원의 이제 종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브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는데 물론 제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 너무 젊은 사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 얘기 뒤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뭐를 할 때는 항상 중심에 잡고 있는 것들이 미래 사회에 있는 친구들을 좀 배려를 해서 같이 융합해서 쓰면 계속해서 전생에서 같이 경험을 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이쪽에서는 이제 화면에 나오면 또 보살님들이 와서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친구들이 또 한다 그러면 경험을 가지고 또 하니까
그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자, 본문에 대해서는 저기 자료를 더 할 저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법문이라는 자체는 법원을 내리고 할 거는 각 정당의 큰 의견이나 그 부분들이 또 내리시는 거니까 정당에 맞춰서 진행을 하거나 이러면 될 것 같고요. 뒷자리에 보면 제가 발언문이나 그 다음에 무슨 문이나 이런 문안에 관련되어 있는 샘플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봉축 법요식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을 그래서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추대법회 및 취임법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대법회와 취임법회는 조금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추대법회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래 계신 분을 윗의료를 모셔서 하는 의식이고, 그 다음에 취임법회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 그렇지만 뭐냐면 예를 들어 선거를 하거나 당선이 되거나 이래서 진행을 해가지고 취임법회를 하는 그런 요소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법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취임식 같은 경우는 뒤에 같은 순서나 식성 관련되어 있는 거로 대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지 마시고 끊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쉬는 시간에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취임식이든 추대법회든 의식을 할 때는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돈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는 큰 취임식이나 작은 취임식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의 위아래가 다른 뿐이지 뭐냐면 그 규모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취임식이나 이런 법에 관련되어 있는 저번 어제 강의에서 진용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작은 예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극대화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종단에 있는 재원을 많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허례허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복당해서 간결하게 하면서 할 거 하고 그래서 포인트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스님 뭐냐면 그 부분들이 부족하시면 따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연결식 및 답의식입니다. 연결식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연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늘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식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연결식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연결식 자체만 진행을 하고 답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여자로서 봤던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큰 의료진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연결식과 답의식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갑자기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걸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식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옆에 보면 식순처럼 명적 게시글 하고 3기, 연결 보요, 행장 소개, 추도 일정, 추도 및 연결사,
조사 및 조가, 헌양 및 분양, 운도 대표 인사, 조전, 조회, 소개, 사원선, 발의 이런 수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그 살아생전에 이제 그 법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육성 법문을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세 같은 경우는 행사가 대용화되고 행사가 시각적인 요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평소에 하시던 영상으로다가 대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식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불교 쪽에 보면 그 연화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어서 그쪽하고 많이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기준치는 의식은 저렇게 진행이 돼서 처음에 시작은 스님들이 준비하실 때 삭발하시고 그 다음에 목욕하시고 세수하시고 세족하시고 그 다음에 착권하고 차기하고 착관편하시고 정자하시고 인장편하시고 입관의식하고 기록편하시고 본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옆에 보는 사진에 관련되어 있는 본의식 정도에는 식순이 조기에 알아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식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조기 중에 해거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셔서 그거 보실 때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멈춘 이유가 뭐냐면 연결식장이 이쪽에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이제 법칙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문도 대표나 이런 분의 위치가 연결식장을 보고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저도 가보면 이렇게 보면 연결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라보기가 좋은 자세. 또 두 번째 뭐냐면 조문을 오시거나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각이 제일 좋은 수가 그 위치가 오른쪽이 저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나 법식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오셨고 누가 오셨고 이런 부분들을 내용 파악하고 하는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운동 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나 이거 할 때 원활히 잘 할 수 있는 위치가 대부분 보면 그 영단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식장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 만약에 못 들어가면 왼쪽에 가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평균 그 위치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양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 자, 그러면 답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 잠깐 스텝 정리해야 자, 답이 같은 경우는 틀었을 때 자막을 여기 저는 이제 이 화면만 보면 좀 말을 못할 정도로 좀 눈물이 많이 좀 나는데 이 화면을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른을 모시고 이제 여기 앞에 뭐 어느 어른이라고 이제 제 말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분을 모시고 저는 인도를 가가지고 4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순례를 150명을 모시고 뭐 운영, 숙경 막 하면서 길에 부처님 뽑다고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그러고 실천을 하는 그 스님을 모시고 43일을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인도 스님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연결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연결식부터 다비식까지 끝까지 어금니 물고 그냥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려오면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 이 어른이 얘기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인도 가서 가슴에 왔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불교는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인도처럼 불교의 탄생이 인도에서 사라진 이유가 이제 문화재로만 남고 스님들이 안 계시고 이러면서 문화재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미로 다니는 순례를 한다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돌아가시면서 정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는 이걸 준비하고 했었던 거라서 잠시들에서 불경스럽지만 어른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비장 구성도입니다. 자, 다비장 구성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연화대는 저렇게 그 가운데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쭉 해서 그 재단이 좀 그 앞에 있고요. 재단은 오른쪽에 보다시피 이제 대부분 뭐 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화로 해서 같이 한번 소지하고 하는 형태로 그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보시거나 또 이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축제를 만들거나 축제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는 요 결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축제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제 다음 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자료집을 보시면, 자료집을 보시면,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사의 가장 포인트, 저는 시작을 적은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작성 방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지금 표에 보시면 여기 좀 샘플입니다. 제가 샘플을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항목이 수령, 그 다음에 설치 시간, 상세 내역,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결론적으로 이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 실무자는 내가 무엇을 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이거를 할 건가 모든 것을 파악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나에 맞게끔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샘플일 뿐이지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장을 볼 때, 그러니까 서를 볼 때 2장, 3장 막 이렇게 보면 어디가 뭐가 갖고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보다는 이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모든 부분들이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행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령을 여기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뭐냐면, 86페이지죠? 네, 86페이지. 공간 구성입니다. 공간 구성. 지금 공간 구성이라는 자체는 무대가 됐든 행사장에 관련되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야외냐, 실내냐 이거에 따라서 위치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야외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좀 많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 거는 선택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에요. 환경적인. 그다음 뭐 비가 오냐, 뭐 바람이 부냐, 또 위치가 잘 잡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야외 관련되어 있는 요소 중에 고려해야 될 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령이 뭐냐면 무대를 만들 때 제일 고려하는 점 중에 하나는 규격입니다. 규격. 그러니까 규격이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우천입니다. 우천이기 때문에 요새 날씨들이 물론 이제 일기예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요새 비 미리스 뭐 이런 데 갑자기 내릴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모든 스태프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다 비설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매개체가 딱 정확히 해줘요. 그러면 비가 오는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 무대를. 그러면 무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건 텐트를 설치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면 텐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무대의 공간이 틀려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무대를 구성을 할 때는 항상 보면 무대 구성에서 제일 그 무대 구성에서 규격을 뭐냐면 그 합판의 사이즈잖아요. 그 합판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규격이 또 뭐냐면 텐트의 규격을 맞춘다잖아요. 그래서 12m 그 다음에 13m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바라 텐트가 3m, 6m 정도 되고 모골 텐트라는 건 5m, 5m예요. 그 다음에 뭐 3m, 3m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규격에 같이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무대가 있는데 다리 여기 오는데 여기 삐뚤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강목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생각이 되니 불필요한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치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정확하게 기획자나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12m다 그러면 텐트를 2개 치고 4개 치면 된다. 그런데 11m, 19m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하나 치고 하나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뭐냐면 텐트라는 규격과 그 다음에 무대의 규격을 같이 만든다. 3-3을 하나 하고 3-6을 할 것인지 이러면서 갑자기 갑자기 벌어진 상황을 같이 극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설치에 관련된 계획이 필요하다. 야외 같은 경우 특히나 야외 같은 경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는 구조물들이나 그 다음에 차광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해서 정확히 보고 위치를 잡아야 된다. 2번 이렇게 해놨다가 일로 옮겨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시작할 때쯤이면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책자에 보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실외가 있고 그다음에 실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공간에 관련돼요. 그러니까 실외는 다양하게 넓은 공간들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실내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격화 관련되어 있는 거를 그 제일 중앙이나 어디서 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내 구성 같은 경우는 야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무대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텐트와 이런 규격을 같이 맞춰서 사이즈를 맞춰주면 하는 요령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갈게요. 자,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식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식순 관련되어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식순이라는 것은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식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계자 대부분이나 어른들이나 아니면 홍보, 기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식순 정도 샘플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코티입니다. 코티는 마지막에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하게 시간과 타임과 모든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등회나 이런 부분에 문화행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금 샘플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법요식 코티입니다. 법요식 코티 같은 경우는 종단과 사찰과 어디에 좀 약간 변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KBS 요번에 나간 KBS 법요식에 나간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코티를 한번 짜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샘플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추대법회 폰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식정공연, 식정공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대중이 먼저 자리에 착석하고 그 다음에 VIP들이나 어른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착하셔서 자리에 착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식전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94페이지 연결식 폰트입니다. 아까 식순에 의해가지고 폰트 같은 경우 식순에 더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누구 할 거냐, 그리고 위치는 어디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업체나 이런 데 음향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 마이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황 중앙에 있냐, 사회자 마이크에서 오르냐, 이런 자세한 내용으로 연결식 폰트를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추진 일정표입니다. 추진 일정표는 정말 이거는 뭐냐면 실무자 되신 분이 내가 이 행사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내 준비를 할 거냐, 월별로 준비를 할 거냐, 일별로 준비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추진 일정표를 만들어서 내가 일하고 그 다음에 시켜야 될 거고 지시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메모하고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을 좀 샘플로 만들어 봤습니다. 참조하셔서 쓰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사회자 원고입니다. 사회자 원고는 행사를 진행을 하거나 할 때는 사회자 원고에 의해서 모든 스태프들이나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자 원고는 거의 직전까지 수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지만 사회자 원고에 따라서 리딩이 되기 때문에 사회자 원고 짜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조해야 될 건 뭐냐면 중간에 그 97페이지 15단에 보면 이런 거 관련되는 거 사회자는 전체 흐름이나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출연자이기 때문에 그 출연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체 위치도나 이런 배치도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령은 뭐냐면 요새 이제 저도 그렇고 다 눈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크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 장이 되더라도 포인트를 좀 크게 해서 볼 수 있게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식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냥 많이 얘기를 해서 106페이지 정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물입니다. 제작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일반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튜브 쇼츠 보다시피 이제 그런 매듭법은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 관련되어 있는 거는 대중들이 잘 보이는 위치,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구가 전달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디자인, 의미를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는 디자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06페이지에 글로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보면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관련되어 있는 것은 초청장은 아주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니까 와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표지 같은 경우는 타이틀 제목 뭐 이런 부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펼쳐보면 뭐 인사말, 의미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답장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일정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두고 마지막 장에 이제 약도를 넣는 이런 그래서 초청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지루가 아니고 모바일이나 핸드폰으로 하는 SNS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번에
중간에 수착했던 이 자료를 한번 넣었습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 그 108페이지 보면 포스터 같은 경우는 함축적으로다가 내용 전달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렛,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물, 뭐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보도자료, 요거로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홍보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때문에 보도자료 관련되어 있는 세트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중단별로 이런 부분들이 맞추어서 제작을 해서 보도자를 내시고 홍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도 113페이지도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부터 문항자료입니다. 문항자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문항자료에 보면 116페이지 보면 봉축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 그거를 이렇게 좀 샘플로 좀 했는데요. 이 내용 좀 바꿔서 진행이 돼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하던 것 중에 뭐 중단에서 진행했던 법회와 설법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뭐 법회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었었는데 그게 지금 그걸 이제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봉축사, 그 다음에 발언문, 또 이런 그 샘플을 좀 2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행사를 하면 결과 보고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지 다음 행사 할 때 도움이 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그 행사를 안 하더라도 실무자가 다른 실무자가 왔을 때 그 결과서 보고서를 보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샘플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행사 계기라는 것은 하여튼 아까 몇 가지 포인트로 말하면 적은 인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무자 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놓고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물음에서 시작을 좀 했던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이제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걸 하지만 이런 강의들이 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뒤에 있는 자료를 또 더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